서울 아파트 거래량 와우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9월 거래량을 보면 또 사상 최저입니다. 594건이에요. 아니 서울의 아파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 달 거래량이 594건이니 이거 뭐 말입니다. 뭐 지방의 큰 도시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집값의 거래량이 이거는 뭐 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여러분 거의 180만 채 정도 됩니다. 179만 3,500채입니다. 거기에서 594채 사건이 거래됐다는 것은 0.04%에 해당됩니다. 물론 아직 이게 시일이 좀 남았습니다. 시일이 오늘이 26일이니까 한 5, 6일 정도 신고하는 날이 더 남았지만 591건에서 594건에서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 신고 건수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7월에 643건, 8월에 674건, 9월에는요 600건을 간 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10월은 보세요. 물론 10월은 이제 26일인 25일 기준이니까 25일까지니까 아직 신고를 덜 해서 적겠지만 그 신고를 덜 했다고 하더라도 172건이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봐서는 5월 달에 1738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서울의 거래 건수가 평균 거래 건수가 아무리 적어도 4,000건 5,000건은 됐어요. 4,000건 5,000건. 4,000건 5,000건에 비하면 지금 거래 건수 9월의 거래 건수도 10분의 1 토막입니다. 10분의 1 토막. 거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시장에는요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이 필요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거래할 때 그 거래 가격은 아무래도 급매 가격입니다. 아니 급급매 가격이에요. 심지어는 급급매 초급매 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이제 초급매 가격으로 자꾸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집값 폭락이라는 단어를 다른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라도 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다행이지만 지금 버티기 가고 있잖아요. 근데 버티기를 얼마나 갈까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버티기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게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체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1년 안에 체감했을 때 이게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내는 거 이자 내는 거 와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급매나 초급매보다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집값이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거래 보면 잠실 같은 경우 보세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거래할 때는 26억 7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10월 7일에 12층이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거의 7억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7억 가까이 그죠? 7억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이 거래가 많아지잖아요. 건매가 19억 5천만 원에 됐대. 나는 20억 5천만 원에 거래한 건 난 못 사겠어. 1억 더 주고. 난 더 기다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공급자 팔 사람 입장 매도자 입장에서는 고민해보다가 버티다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라도 좋아지면 이게 버틸 힘이라도 있는데요. 대출금리 오르죠. 경제는 점점 침체의 곁으로 간다고 하죠. 그럼 못 버팁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광교 중앙 S클래스 보세요. 이게 한때 많이 갈 때는 17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14억 5천만 원 내지는 12억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12억까지도. 결국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현실화, 가격의 현실화,
예, 결국 건매의 현실화된다는 게 현실이 되니까 아마도 집값 폭락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그 빠른 속도로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벌써 임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장 좋습니다. 임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을 익히고 있어야 되거든요. 감을 익히고 있어야지 여러분 예, 이게 그때 진짜 그날이 왔을 때 살 수 있거든요. 감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살지 안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할 때 여러분 지금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2020년하고는 어떤가 2019년하고는 어떤가 2018년하고는 어떤지 심지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 가격하고는 어떤지 계속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어떤 예, 부동산 투자의 대응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 변화에 아주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